여러분은 지금 이재이엔과 데이터 올리기 함께하는 채용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회사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 들어간 분석가분들은 사실 힘들어요. 말씀드렸던 이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역할을 겸하게 될 때가 많은데 드디어 이제 이 EJN의 두 JD를 소개할 때가 와서 제가 말을 좀 꺼내면 데이터 엔지니어를 채용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제대로 가보자. 그죠. 라는 기획이 섰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성님이 뭐 지금도 너무 수고해주고 계시지만 또 재성님은 데이터 분석가 고유의 업무가 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들은 크리에이터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방송하면 좀 더 후원이 이렇게 늘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날 방송을 하니까 후원이 많이 터지더라. 뭐 이런 단순한 거에서부터 예를 들어 어떤 뭐 리그오리즘 방송을 하니까 반응이 좀 더 좋더라.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마이크를 켰을 때가 안 켰을 때보다 뭐 반응이 좀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이제 그야말로 분석을 하시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포팅을 하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정제하는 걸 좀 잘 정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하실 분들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듀얼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엔지니어 JD랑 그 독특한 이름이에요. 데이터 PM? 데이터 PM이라고 하는 JD를 가지고 이제 각각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지 이분들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PM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데이터 PM이라는 그 어떤 포지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PM이 있는 곳은 굉장히 좀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거를 그냥 가지고 있던 기존 제품들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이런 용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가 또 상품이 좀 될 수가 있고 프로덕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덤을 분석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트렌드를 분석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제품화 할 수 있고 상품화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잘 이렇게 매니징 해주고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잘 이렇게 연착륙을 해가지고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도의 상품 수준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PM으로 모시려고. 데이터 상품 기획이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PM이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지표 판매 같은 거. 그러네. 그렇죠. 데이터 판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제 파는 그 어떤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래를 하죠. 이제.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e스포츠 쪽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e스포츠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어떤 규모감 있는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00억 투자하고 500억 투자하고 이렇게 막 투자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e스포츠 투자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게 결국 스포츠 시장은 이제 어떤 그런 광고 시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문제는 TV나 이런 것들은 시청률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e스포츠 시장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라이브 누가 봤음 몇 명 봤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나오고 B라는 팀이 나왔을 때 그 두 팀 간의 팬덤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A 대 B가 한 경기하고 뭐 A 대 C가 한 경기를 비교하면 B하고 C 간의 팬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로 이제 뷰어십을 정리해 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연간 뭐 구독권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제 해외 회사가 생겨났는데 전 세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e스포츠가 이렇게 큰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e스포츠가 굉장히 버즈워드고 이 e스포츠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돈을 벌 건데라고 하면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팩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오니까 e스포츠에 투자하세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미비한 거죠. 제가 할래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많은데? 그 옛날 전통 미디어처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매체만 바뀐 거지.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나이브한 거죠. 왜냐면 걔네는 광고주가 이미 있으니까 주던 게 있었고 이거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이건 아직 어찌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닐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렇죠. 집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해외에 한두 군데인데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로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애들이 그걸 시청하는 것
까지도 알려줄 수가 실제 있잖아요. 유저 수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e스포츠 리그를 시청하는 사람 중에 30%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더라. 그럼 자동차 관련 어떤 기어를 판다든지 뭐 어떤 굿즈를 파는 사람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상품, 제품, 프로덕트를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PM이라 적어놨지만 좀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그걸 사업 기획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신사업 계획이 네네네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PM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고 방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게 우리가 재밌겠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상품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해서 데이터를 붙였습니다. 이거 이러다 하나 터지면 대박이겠는데. 우리가 할까? 아니 근데 그렇군. 근데 우리가 팟빵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했던 그런 매번 고민들을 하던 여기서 얘기예요. 하고 네.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우리도 매번 그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팟빵은 사용자도 많은데 네. 그리고 사용자도 많고 거기도 후원이 있고 네. 팟빵을 하시는 분들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다 궁금한데 깜깜이에요. 네, 그냥 그 다운로드 이러고 있는 횟수, 거예요 이러고. 스트리밍 횟수만 가지고 광고비가 책정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 쟤네가 직접 주는 거잖아. 어떻게 믿고? 그죠. 어떻게 믿어? 그리고 우리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다 정제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제 쌓여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 값이 너무 명확해요. 네. 그리고 이미 들고 있는 Y 값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그 광고주나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거의 Y 값을 요구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이미 후원 들려 있어서 사람들이 돈 쓰는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요. 이미 Y 값이 있어서 우린 이 지표가 이 Y 값으로 인해서 증명이 돼 있어요. 라는 걸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레퍼런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레퍼런스인 거야.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사나 프로 게임 구단에서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손이 없으니까 아니, 심지어 이거는 기다려주세요, A/B 이러면서. 테스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럼요. 그죠.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제품을 팔아서 네. 실제로 효과가 뭐가 더 좋았는지. 또 저희처럼 이렇게 실제로 구매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벅차가지고 아 빨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맨날 징징거리고 제가. 아 여기 데이터 네. PM께서 여기서 들어왔을 때 다른 엔지니어분들과 협업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위젯이 A/B 테스트가 되는 아주 좋은 판 같은 거예요. 그니까 오.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 스트림에 광고 붙이면 돈 줄게요 같이 들어가면 그죠. 허용해 줄 거 아니야.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정도 사이즈의 기획이면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긴 하죠. 완전 큰 사업 계획인데 왜 이게 담당자가 따로 필요한? 저희 데이터 팀으로 오시면은 원래 데이터 팀이 사장 직속이잖아. 아니, 왜냐면 이 정도로 이 시장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뭔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렇긴 아니에요?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더 좋은 분들을 모시면 모실수록 저희가 이제 업력이 한 4년 됐나 됐는데 뽑을수록 저는 생각보다 허접이구나를 계속 느껴요. 예전에는 어떻게 운 좋게 좀 저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트랙션 만들었는데 이제는 뽑을수록 더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오시니까 나는 그냥 어떤 큰 범위에서 의사결정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큰 방향에서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에 대한 조언은 언제든 제가 드릴 수 있고 필요한 리소스들도 뭐 저는 계속 찾아보고 있으니까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실행력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이 데이터 PM은 지금 들고 있는 EJN의 인프라를 가지고 데이터 지표 사업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그렇죠.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박사급 인력이 서포트를 하며 모든 엔지니어가 이 도메인의 전문성과 덕스러움을 무장하고 있는 채로 아니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로켓 다 만들어놨으니까 버튼 누를 사람 오세요 느낌인데 뭔가 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 많아요. 허점 많아요. 아니 네. 그러면 네. 지금 회사에서 지금 뭔가 투자를 받으셨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2018년 6월쯤에 동문 파트너즈란 그 시드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5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MCN 중에 샌드박스라는 곳이 있어요. 샌드박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샌드박스가 뭐 최근에 한 250억 정도 투자 받았고 뭐 도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맞아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거기 초기 투자한 VC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거의 소매 넣기 당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뭐 BP는 계속 떨어진 적은 없어서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금 없이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 지금 계속 자생하던 중에 투자는 필요 없지만 받았다 이런 레벨인가요? 뭐 그 2018년에도 그랬고 2020년까지는 어떻게 잘 버텨왔는데 이제 네.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좀 BP가 이렇게 할랑말랑 하던 찰나에 뭐 아직까지 컨펌된 건 아니지만 좀 저희가 또 규모 있는 투자를 조만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되고 있군요. 준비하고 있는 네. 단계에 있어요. 그 주식회사인가요? 그쵸. 네. 이거 잘라. 나만 할래.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네. 건 구직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뭐 그 돈이 딸리진 않습니다. 일단. 네. 이 수액.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이게 수액. 저희가 뭐 투입이나 이런 걸로 이제 거래액이 한 300억 정도가 넘게 이제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네. 아니 뭐 사실 근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스트리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리머들한테 이제 시청자들이 쏘는 그 후원에 대한 거래액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300억 정도가 됐었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뭐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건 아니지만 또 거기서 생기는 이제 현금 흐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수수료가 있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아무래도 이걸 무료로 하면 어떡해? 그걸 후원을 처리하고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지. 때문에. 타사보다 조금 쌉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스트리머분들께 유리하죠. 그런 아니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그러면 영위합니다. 네. 심지어 스트리머가 제발 터져야 되는 거지. 거기서 스타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잘 더더욱 되게 이제 만들- 서포트를 하려고 그럴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사업의 구조가 서로 윈윈일 수밖에 설계되어 그러네.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있던 스트리머는 더 오래 방송할 수 있게 그리고 안 뜨는 스트리머도 더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저희의 그 두 가지 큰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든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컨텐츠의 품질이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후원금으로만 지표를 놓는다 그러면 네. 되게 자극적이거나 네. 뭐 지저분하거나 이런 방송에 후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 네. 그런 방송들이 더 많아질 위험도도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후원금의 절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큰 손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웨일들. 네. 고객 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번에 막 몇천만씩 쓰고 몇 천만 원을 써요? 실제로 뭐 없진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아프리카 훨씬 더 심하고요. 근데 트위치는 그거에 대한 어떤 큰 손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많이 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한 명이 많이 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수십,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그 스트리머한테 후원하게끔 하는 게 건강한 대중성이 중요한 거고. 그죠. 대중성이 중요한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주 큰 돈을 쓰면은 뭐 어떻게 보면 매출적이면서 똑같으니까 저 입장에서 뭐 한 명이 100,000만 원 쏘든 천 명이 1만 원 쏘도 똑같은 건데 한 명이 써면 너무 힘들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게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셀럽보다 그 팬과 스트리머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컨택을 하기도 쉬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명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하게끔 하는 거를 권장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가 더 오래 방송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하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래가는 방법일 수도 더 있겠네요. 건강하게끔 스트리머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오래오래 방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약간 트위치의 트위치라는 방송 스트리밍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네, 정도. 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회사는 몇 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5명 정도가 있고요. 25명. 아마 연말까지 한 40명 정도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투자가 완료가 안 됐지만 키울 거다. 네네 뭐 오. 사실 저희가 지금 안 키울 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잘 모르세요. 잘 그러니까 모르시고. 지금 저희가 2개만 JD 네. 타이틀을 갖고 오긴 했지만 네. 채용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 굉장히 다방면을 뽑고 네, 있죠. 프론트엔드,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터, 네. 데브옵스. 네. 대부분 개발자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한 절반 이상 개발자. 절반 이상. 네. 아, 네. 개발자랑 디자이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개발 위주의 회사가 되려고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투입은 많이 아는데 저희 회사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말하기도 어려워. 회사 이름이 제가 원래 이거 좀 너무 제 TMI라서 짧게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정보영재로 처음에 컴퓨터에 발을 들였는데 정보용제가 뭐예요? 정보 올림피아드 아세요? 정보 올림피아드 알죠? 알고리즘, 네. 뭐 ACM, ICPC, 뭐 KY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저 중학교 때 나가자마자 떨어졌어요. 그죠? 아니, 보통 반에서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버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나가는데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맞아요. 저는 그 대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막 있는데 저는 거기서 광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막 저가 설치해가지고 막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몇 살 때 봤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보 올림피아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반에 들어가서 이제 음. 대학교에서 뭐 영재 교원이 뭐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네. 교육시키는 거군요. 근데 거기서 게임할 게 없으니까 그때 제가 시작한 게 웹 사이트에서 게임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웹게임이라는 무슨 얘기지 이게? 웹게임 서비스를 그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야? 저는 그때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웹 개발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다고요? 그죠? 웹게임 개발을? 네. 웹 브라우저로 할 수 있는 머드 게임 같은 거요. 머드 게임. 네. 진짜 옛날 말이다. 네. 그래서 바람의 나라 이때 아니야. 배틀로얄이란 게 있는데 네. 배틀로얄을 웹 브라우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반 애들끼리 같이 그걸 플레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프로그래밍에 익히게 돼가지고 우와. 계속 그 웹게임을 판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그렇게 파다가 대학교 때 쭉 하다가 게임을 등급위원회에서 공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심의 받으라고. 제대로 그죠. 상업화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걸 돈 벌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니 초등학생이 뭘 돈을 생각했어? 프리 서버 같은 느낌으로 프리 서버. 약간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아이템 주고 말 안 듣는 애들 벤 때리고 그러는 어떤 낙으로 이제 게임을 서버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프로그램해서 막 개조 같은 거 하면서 네. 이제 게임을 만들다가 게임등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업자는 내야겠는 거예요. 심의를 네. 받으려니까 사업자를 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상관없나? 그때 이제 대학교 뭐 4학년 때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키워 오신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운안 좋게 잘 안 걸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안 걸렸다고? 운 좋게 이제 잘 안 걸리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자를 차린 게 이재인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그때 사업자를 차리셨다고요? 그죠? 그거를 없애지 않고 갖고 있다가 네네네. 이 사업으로 끌고 오셨다. 그렇죠. 그럼 업력이 몇 년이야? 네, 2014년에 이세엔으로 찾으면 네. 찾으면 나요. 이재인 웹게임 치면 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재인이라는 게 제가 이름이 박찬재인데 CHANJ인데 그걸 뒤집으면 이재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머드 게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배틀로얄 그리고 이제 그 엔드리스 배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잘 모르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부족 전쟁 이런 거 아시려나? 부족 전쟁은 잘 부족 전쟁? 뭐 전혀 오 몰라요. 게임 아세요? 오 게임? 모르겠어요. 네. 다 머드 게임이에요? 엄청 유명한 웹 그러니까 게임. 머드 게임 그러니까 형태가 머드 게임이고 텍스트 형태로 네, 이렇게 막 네, 해요. 막 A가 막 검을 휘둘러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화면에. 이동하려면 우로 한 북, 칸, 이동하려면 좌로 한 북, 칸. 네네. 만화가 남. 10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버튼으로 맞아요. 막 이동하고. PC통신 시절에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일본산 게임을 개조했어요. 일본에서 펄이라는 언어를 뭐라고? 이용해서 일본에서 펄이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펄이요? 웹게임을 네, 펄. 만들었거든요. 펄은 분석할 때도 좀 써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서버용 언어니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게 CGI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웹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개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서로 개조 팁도 공유하고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해킹으로 시작한 거군요. 해킹이라기만 그때 오픈 소스였어요. 그런 거는 아, 그런 소스들이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유되고 여기 그래가지고. 대표님도 좀 이상한 분이요. 그러면 분인데. 아니 그러면 JD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아무튼 여기 이제 갑자기 네. 훅 빠져. 그래서 이름이 그랬다. 사람들은 이제 투입을 알고 있는데 네. 이재인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회사 좋은 회사인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막 이재인이 뭐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저희 설명을 해야 돼요. 막.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회사 와 우리 회사 좋아. 야, 하면은 너네 회사 어딘데? 아 우리 회사 이재인이라고. 거기 뭐 하는 회사인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아 투입이라고. 아 투입 막 이런 그때서야 이제 막 투입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투입은 아는데 회사를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사실 저는 투입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죠. 여기는 요 분야만 딱 한정적으로 아는 아는 분들은 사람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트위치 방송을 이제 보고 그런 그죠, 사람들은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또 그런 이 트위치를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 방송하는 친구도 있고, 예, 아 친구분 중에서요? 예, 그래요? 예, 방송하는 친구도 있고 또 고객이 친구로 있는 거네. 예, 몰래 데이터 보고 농담이고요. 이거 잘라주세요. 어머니들이 왜 설거지하면서 6시 내 고향 틀어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대학생들이나 요즘 어머니들은 6시나 고향 안 볼 것 같은데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네, 보실 수 있죠. 할머니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들도 트위치를 틀어놓고 하더라고. 아니면 유튜브를 아. 틀어놓든지. 맞아 맞아.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 그렇죠. 있군요. 저도 그렇게 일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데이터 PM이라는 자리에 네.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리는 이미지? 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랑 같이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제가 사실 뭐 잘 몰라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제가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바 레이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뭐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네네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뭔데요? 지금 조직의 영향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 상황은 이제 일당백들이어야 되니까 네. 끌어올려줄 수 당연히 있는. 네, 저희의 수준을 올려줄 수 있는 분들이어야 좋고 또 뭐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포장 노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로드예요. 진짜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 일과되고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제로에서부터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떤 짜맞춰진 상태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마 오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러한 도메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제로에서부터 원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미 근데 이게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원석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좀 제안을 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셋업이 되는 상태에서의 일을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데이터 PM뿐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들 많이들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개척하는 걸 즐기는 그렇죠. 네, 개척하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 PM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찬지님 말씀에서 조금만 제가 바라는 걸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제 사실 데이터 분석은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제가 하면 되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 나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데 뭐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그런 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걸 걱정하지 말고 네. 대신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다른 팀이나 다른 운영팀 혹은 또 찬진님과 또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면서 또 동시에 저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플러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는 있어야 된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정도? 그렇죠. 예,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있어야 된다. 뭐 분석 능력이든 뭐든 예, 이런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건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만 그렇게 분석 능력을 막 뛰어날 필요까지는 없다. 막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의 기준이 뭔가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기준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막 논문 쓰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논문은 뭐죠? 아니, 당연히 막 분석 레포트 쓰시고 막 이러실 필요 직접 분석 일을 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네, 뭐 분석을 하시면 당연히 좋죠. 네, 하실 수 있으면 저도 좋지만. 편해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말이 끊기네요. 네, 어려운 질문. 괜찮아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네,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론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갖춰진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정도면 이제 학부 때 통계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이제 통계학과 뭐 이제 기초 통계학 배우면서 이제 그다음에 수리 통계학 배우고 확률론 배우고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신기한 것들 막 다양한 분석들 뭐 시계열 가고 다별량 분석하고 또 범주형 분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분파들이 있고. 예, 분파들을 따로따로 배우면서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걸 항상 다 머릿속에 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 이걸 바로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네요. 그 데이터 분석 치트시트 보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 정도. 그렇죠. 언제 이거 쓰면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예, 아니면 어떤 분석이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알고 있는 정도.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너무 낮춰서 얘기하셨어. 그런 거 같지.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지 않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킬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네. 이렇게 팔면 되겠다. 그죠. 아무래도 저희는 커머셜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대사항에 영어, 일본어 사용 가능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일본어는 왜 그런 저희가 사실은 뭐 아무래도 한국 시장만 보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일본에 브랜치를 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일본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가을에 오픈을 할 거고 저희가 대만이라든지 뭐 다른 에펙 쪽 지역에도 지금 서비스를 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있으면 아시안 지역에 그쵸. 에펙 쪽에서의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쪽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셋업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쪽에서 좀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시장 네,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국. 하긴 뭐 온라인 서비스니까 뭐 네. 그렇죠. 특히 이 서비스는 어느 나라라고 안 쓰겠어. 네. 글로벌로 나갔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깃발만 꽂으면 깃발 되는 꽂으면 되는 곳이라서. 거군요. 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한다. 있으면은 좋죠.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다. 네, 무대사항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경험 보유자. 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하나의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해 나갈 맞아요. 역량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무 능력 증빙 자료를 우대 사항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거, 뭘 보여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예상으로 글 써놓으신 게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끝장을 본 적이 있는지 이걸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읽어봤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어떤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다 시작만 하고 끝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시작만 해서 뭐 끝이 안 나더라도 아무튼 어떻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게 꼭 뭐 좋게 안 끝났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진력 있게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력만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실행해본 실행을, 사람을 네.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그래야 바로 일에 투입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 JD인 데이터 인지니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채용 상세에 쓰신 거에는 이제 RDB 데이터, 유저 비헤비어 로그 등 모든 데이터의 입수, 정제, 가공, 통합, 데이터 분석과 협업하여 각종 통계 작업 자동화 및 최적화 파이프라인 구성, 전사 표준 지표,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API 개발 이 담당 업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서비스들 트윗, TGD 배틀, 네, 트게더 배틀도 네. 트게더 tg.kr이거든요. 사이트 주소가. 그렇구나. 네. 일단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 허대 높네. 제품을 아시면 좋죠. 이 아, 약자를 네. 모르면 안 돼. 근데 제품을 아신 분들이 왔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계속 채용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키우실 때 저도 약간 스타트업에 좀 몇 번 있었어 봤고 네. 사람을 키울 때 그 문화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대표의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BEP를 계속 맞추면서 가셨기 네. 때문에 네. 이후에 투자가 들어오는 어쨌든지 간에 네. 이제 외부의 의견이 휘둘리지 않고 지금 계속 주관을 갖고 문화를 유지하면서 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저의 경험에서는 그거를 놓치면서 많이들 굉장히 흔들렸다가 한번 맞아요. 싹 꺾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EJN에서는 그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이고 탄탄한 팀워크 유지하면서 갈 네. 거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우선 들고 그게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와가지고 살쪘어요. 한도 잘 먹고 살기 해가지고 좀 배를 자꾸 가리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지네요. 몇 시간씩 일하세요? 이게 대표님은 말라가는 거. 제가 직원들은 체질. 직원들은 살찌고. 그건 체질. 고민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뭐 데이터 팀도 그렇고 그냥 좀 자율적으로 일하는 팀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면 어떤 게 자율인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출근 몇 시에 해야 되고 퇴근 몇 시에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일이 잘 안 되면은 똑바로 일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것부터 신경 쓰게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따지기 시작하게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태부터 보려고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건 제 어떤 채용의 생각이기도 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 트위치를 알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살고 강남권 근처에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필터를 좁혀보면은 못 구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그럴 수 그렇죠. 못 있겠네. 구해요. 못 구하니까 한국인 몇 명이라고. 네, 울산에 어디 살 수 있는 사람도 뽑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부산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뽑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간의 제약이랄까 아니면 어떤 출퇴근의 제약이랄까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없애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그 우리가 출퇴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장소는 뭐 서울 강남에 저희가 그 포스코 사거리에 있긴 하지만 정말 유능하신 분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좀 최대한 보장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야만 또 저희 어떤 상황에서는 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 엄청난데? 아니 오히려 영어 채용이라든지 그렇지. 해외 채용도 고려해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네. 실제로 그 제가 저희 팀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직전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울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원격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원격 근무하셨는데 사례가 이미 있었군요. 네. 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 이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정직원으로 계시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창업에 뜻이 있으셔가지고 네. 떠나셔서 그러면 업무에 그렇게 해도 제장이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유로 확장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명확한 어떤 미션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합시다에 대한 로드맵만 딱 정해지면은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그때까지 이게 될 수 있는지만 계속해서 봐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복지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면 일을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 트래킹 도구 같은 걸 써갖고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업무 프로세스? 일에 대한 리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한 6주 단위로 이렇게 싱크를 한번 가지고요. 6주 단위로 우리가 연간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합시다에 대한 걸 먼저 세워놨고 그거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6주마다 이렇게 짜잘한 플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뭘 합시다 이런 걸 딱 정해놓고 이제 일을 하는 편이고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회고를 하고 뭐 안 됐으면 왜 안 되는지를 본 다음에 또 다음 사이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건 유동적으로 좀 설정을 하는 편이고 업무를 이렇게 이슈 트래킹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에어테이블이라는 것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할 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그런 것도 쓰기도 칸반 하고. 같은 건가요? 네, 뭐 칸반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데 칸반처럼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투두 모션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 툴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 도구. 네, 그렇죠. 뭐 트위치에서도 그 에어테이블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써봤는데 꽤 괜찮은 툴이어가지고 에어테이블을 활용하고 있고 뭐 노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좀 그런 부분 유연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막 빡빡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연구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뭐 엄청 워터폴 방식으로 이렇게 때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서 달려야 되는 방향을 설정에 대해서 계속 찾아나가는 단계.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프로덕트 마켓핏이 생겨날 때까지 이제 제품을 갈고 닦아야 되는 단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정제할 수 있을까를 지금 보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막 엄청 빡세게 구리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러면은 더 데이터를 더 포용하기 좋게 설계하고 그걸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특히나 네. 이제 데이터가 쏟아질 것 같아요. 네, 특히는 뭐 굉장히 쏟아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그죠. 아까 유저가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그 유연한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유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돼서 적은 수의 사람이 굉장히 하이테크하게 일을 해야 되고 네. 갑자기 이상한 공짜. 몸개그를 의자가 공감을 해주고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경험이 좀 많은 분이 오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데이터 엔지니어를 갑자기 막 10명씩 채용하고 이런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람이 많으면은 또 이제 서로 이제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 오히려 서로 이제 막 말이 틀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고 서로 이제 아기가 안 맞다 보면 또 오히려 방향 잘 안 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정말 뛰어나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을 딱 잘 갖춰 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충분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걸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군요. 뭐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어려운 거였군요. 네.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기술은 꼭 갖추어야만 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막 엄청 아주 방대한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라이브 스트림을 다 집계하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뭐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제 카카오 TV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맞아요. 플랫폼들에서 열리는 다른 플랫폼도 다. 네 모든 방송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죠. 아 전체 시장을 네, 보시려고. 어느 방송들이 뜨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 이동 같은 것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잘 시각화하고 잘 보여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데이터 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되겠죠. 일단 적재를 해놓고 아니 데이터 인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 대부분 돼 있는데 벌써? 네, 아니, 어느 정도만 정제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뭐 피크 시간, 뭐 아마 지금 녹화하고 있는 뭐 22시, 23시쯤이 될 건데 이때쯤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방송이 열려요. 아, 그치, 거기서 그치. 적게는 뭐 1초당 10개, 많게는 막 100개 이상의 채팅들이 방송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곱해보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 우리가 잘 담아가지고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대용량 트래픽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아, 여기 재밌는데요. 네. 이게 좀 의미 없는 데이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청자들이 그 방송에 참여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근데 그걸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지금 저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식하다면 RDBMS 그냥 때려놓고 있거든요. 그냥 서버에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직은 감당하고 있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했는데 계속 뭐 스토리지 올리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다시 셋업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데이터 뭐 이런 어떤 흐름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설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더 고용량, 효율적인 이벤트 로그 수집과 네. 함께 그 네. 이후에 분석가분들이 아니면 다른 팀원분들이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네, 이런 네. 거가 가장 큰 일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재성님이 제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죠? 아 그럼요. 저는 그치? 전에 특히나 이제 전에 도와주셨던 분께서 너무 잘 도와주셨어가지고 안 그만두시고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올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일하다가 아 그러네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이러면 찬재님이 싫어하실려나요? 근데 하여튼 그 아무래도 지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통계학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물론 진짜 안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물론 핵심은 통계학의 핵심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 방법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뭐 변할 게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최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우리 데이터들도 굉장히 이제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특이한 데이터들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시청자들이 언제부터 시청해서 언제 끝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생존 분석이라는 걸 생존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이런 걸 이제 그러네. 시청자가 언제부터 살아서 언제부터 죽었다 뭐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 그야말로 액티브 유저를 조금 더 엄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만큼 이제 공부를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또 더 깊이 집중을 하면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엔지니어 분께서 또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또 많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사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썸하고 에버리지하고 그냥 딱 기술 통계 정도. 딱 그냥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이제 엔지니어 분이 오시면은 제가 좀 더 엄밀하고 더 좋은 멋진 분석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오시기를. 분석에 집중하시려면 일단은 그 역할을 누군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기대하는 뭐 기술 스택, 능력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자격 요건이라고 쓰시기에는 파이썬, 스칼라, 자바 등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급 이상의 능력,
뭐 당연한 것 같고. 리눅스 환경에서의 개발 능력, AWS 당연한 활용 및 트러블 슈팅 능력, AWS 네, AWS 를- 아무래도 저희가 네.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들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AWS 사용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비스는 어떻게 설계돼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마다 뭐 네네. Node.js를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제가 PHP를 쓰던 사람이라서 아, 네네네. PHP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떤 쓰고 있는 프로덕트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뭐 다양하게 뭐 배포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게끔 설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데이터 팀에 R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는 네. 지금 분석하는데 알 쓰고. 네. 그렇게 근데 뭐 엔지니어가 R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죠? 그죠. 예. 네. 엔지니어분은 이제 본인이 편하신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서 네. 그냥 제가 분석하는데 이제 분석하는데 좋은 환경만 갖춰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WS 제품들 쓰는데 좀 익숙하시면 좋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게 클라우드가 3사가 약간 각각 개념도 다르고 그래갖고 네. 스타일 차이. 좀 공통적인 개념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쪽 하나 충분히 써보신 경험이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네. 기여하기에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능력. 네. 데이터 플랫폼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카프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막 이렇게 데이터를 위한 적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RDBMS 안 쓰고 이제 분산 환경 쪽으로 가시려는 네, 계획인 거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해야 그라운드 되지 익숙하신 않을까. 분? 네,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엔지니어분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 맞다, 이런 걸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딱 받아들여지면은 저희는 그냥 엔지니어분이 제안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쓸 것도 같고요. 네. 엔지니어가 일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일하기에 최적화됐는데 그게 또 저희한테도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굉장히 유연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은 다 해주셨네요. 아니 뭐 근데 지금 이거를 와서 해줄 분이 가장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다 각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들려서 저는 이렇게 좋은 곳인데?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그런 걸 좀 포용할 마음을 갖고 사람을 찾는 거니까. 특히 이제 직접 개발자시다 보니까 어떻게 아는 하면 거죠. 된다는 건 네. 감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야매 개발자예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개발자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네. 알고 계시니까. 네. 그게 확실히 그게 도움이 좀 되는 그게 것 같네요.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제이드를 찾아보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랑 뗄 수 없는 타이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예요.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요 링크가 들어가면 로켓펀치로 들어가는데 네. 이게 최신인 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JD랑 다르게 네, 여기 뭐지? 연봉 J가 퍼센트가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데브옵스 개발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데브옵스 개발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CTO가 없어요. 음. 제가 CEO인데 C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EO도 없고 CTO도 없고. T를 겸하고 계시는 거. 그렇죠. 거라고 근데 하네요. 저는 절대 제가 CTO의 그 어떤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발적 의사결정은 더 전문성 있는 다른 사람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CTO도 뽑고 있는데 데브옵스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시스템에 디도스 날라오면 또 제가 대응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잠을 막 못 주무세요 맨날. 새벽에 슬랙으로 띵 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개발자들 이렇게 콜 기다리고 있는. 온콜. 그죠. 상시 온콜이네요? 그거를 끔찍한데? 온콜 팀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 한다는 얘기잖아. 2014년부터 제가 쭉 했어요. 와. 근데 말르는 이유가 있어. 나 지금 듣자마자 숨쉬기 아니, 힘들었어. 그러니까 말르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슬랙에 막 그 저희가 클라우드플레이어 쓰거든요. 네네네. 클라우드플레이어로 이제 디도스가 올 때마다 띵띵 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못 자죠. 못 자지, 어떻게 자고 그러니까 뭘. 어느 정도 디도스는 그냥 놔두고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유의미한 데미지가 있을 때만 클라우드 워치로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레벨을 네. 알람 레벨을 잠은 자야죠. 하향화 시켰다. 안 되겠다 자야겠다. 서버가 아니라 내가 살고 보자. 오리진도 방탄작업 좀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좀 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잠을 자야 일을 하지.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유형 근무제랑 적혀 있어서 맞습니다. 네, 원하실 때 좀 일하실 수 있게끔 갖춰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니 밤낮 없이 일어난 소리야. 아. 이럴 때마다 일해야 되니까 그런 이렇게 거 써놓은 거야.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유형 근무제가 그런 아니 말이야? 근데 걔들이 밤낮 없이 때리더라고요. 7시에도 때리고 아침 먹었어 하면서 띵 때리고 새벽 4시에 때리고. 아니 잠깐만 근데 디도스 그래서- 공격이 만약에 와 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본넷으로 와요.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 대책 없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의 대응,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막 UDP 플로드 같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의 그런 게 오지는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넷을 이용해서 그냥 뭐 게시나 포스트로 그냥 아주 단시간에 때린 공격 이런 정도라서 랜덤하게 오는 애들인 거예요? 그죠? 랜덤한 네. IP에서 랜덤한 요청들이 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거를 국가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좀 부하가 심할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레인 리밋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몇 분 안에 몇 번 이상 뭐 히트가 쳤을 때 뭐 차단하는 이런 식의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경감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 오리진에 때려지는 공격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맞으면서 이제 하나씩 수정하고 디텍팅하는 룰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막을 이렇게 계속 쌓아놨는데 막 여기서 뚫고 오면 여기도 이제 막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을 때마다 하나씩 겹겹이 하고 있어요. 지금 체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네. 저기 그야말로 랜덤 하니까. 그렇죠.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제 스케다를 크롤링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했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크롤링을 했으면 이제 그날도 찬재님 못 주무셨겠네요. 아니죠 띵 하고 막혔겠지. 얘 또 뭐야? IP 들고 차나고. 근데 언제까지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회사에 와가지고 바로 DB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네. 굳이 할 필요 없었다. 아니 그럼요. 대전에 어떤 그 학교에 IP가 또 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전에.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아, 도서관 IP로 누가 공격을 했더라고요. 아마 본넷에 감염이 됐겠죠? 그런 거죠. 네, 감염되어서. 네, 뭐 걔가 진짜 학교 컴퓨터 감염이 보통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국이 아니라 뭐 러시아, 그러겠죠.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오고. 그렇게까지 돌려서 하실 수 있으신 거였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근데 걔네는 뭘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랜섬을 거는 건가? 그냥-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바랬으면 벌써 메일이 왔겠죠. 디도스 그건 뭐 아닌 것 하기 같아요. 싫으면 어떻게 뭐 비트코인 주소를 주면서 쏴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같은 공격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하다가 안 되니까 몇 분 뒤에 루리앱이라고 이제 딴 데를 네 게시판 있죠. 네. 그 저기 게임 커뮤니티 거기 쏘니까 그 루리앱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쏘는 것 같아요. 여기 안 되면 찔러보기 하는 거고. 그죠. 다른 데 쏘고 하면서 보통 그런 게 이제 스크립트 키드라고 해서 그냥 어린애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해커놀이? 그죠. 재미로 하는 거죠. 근데 대표는 잠을 못 자고. 니네가 던진 돌에 나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쯤에 쏴주면 참 사이클이 괜찮을 것 하는 거 같아요. 좋은데 나 잘 하루에 한 번씩만 좀 해줘라. 새벽 3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자고 있는데. 상도가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 채용 상세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네. 시스템 아키텍처와 빌드 테스트 배포 자동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팀과 협업하여 이슈에 대응합니다. 네. 라고 되어 있고 자격 요건은 이제 뭐 컴공이거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경험, 네. 운영 경험, 네. 그다음에 RDB랑 리눅스 계열 서버 관리 경험 네. 등등이 있네요. 지금 그러면 쿠버네티스라든가 뭔가 더 클라우드 아니 컨테이너 베이스의 서비스라기보다는 다 개별 VM에 올라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컨테이너로 맡겨진 서비스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전환 중? 네,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제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들은 저희가 막 갑자기 트래픽 올려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또 저희가 B2C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펍지라는 게임 아세요? 네, 알죠. 펍지가 e스포츠를 하는데 네. 펍지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클라이언트도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그 피파 온라인, 네네네. 피파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들어가는 것들도 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그 예를 들면 퍼블리셔들의 서버에 셋업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저희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서버를 구축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도구들이 익숙한 분이 와서 그쵸. 빠르게 그런 걸 대응해 주면 좋겠다.
네, 저희 회사에도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본업이 아니신지라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도맡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배포도 좀 챙겨야 된다. 그죠. 좀 더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발 조직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 일당백이 좀 와야 되는 상태라 그래서 그만큼 또 저희도 충분한 보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데브옵스랑 백엔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 네. 그걸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 같이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렵고, 좀 감당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나만 일 많아. 저 사람은 만들고 자기 일이 끝이야. 난 내가 만들고 내가 올린 거에 다 하는데. 나만 2개야. 항상 전화할 때마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스페셜리스트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너리스트보다는. 그래야만 이제 좀 더 여러 일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데브옵스 뭐 툴링에 익숙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더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서 네. 지금의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더 각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처럼 그죠.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데브옵스 한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도 네. 그렇군요. 이제 겨우 도구 하나 익숙해지는 중이다 보니까 네. 저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이쪽에 더 핸들링이 잘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저는 들고 네. 여기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관련 경험이 아마 컨테이너 관련 네, 기술들과 네, 함께 맞습니다.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트래폼 안시블 같은 경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네. 그러니까 코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네. 거 관리하자 네, 이런 네, 개념의 맞습니다. 일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지금 저한테도 제가 햇병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그렇죠. 너무 귀한 포지션입니다. 그게 진짜. 그 포지션이라고 네. 뭐 링크드인이나 뭐 리멤버 뭐 로켓펀치에 자기가 써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 맞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 그래서 보통은 어디 쪽에 일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하냐면 원래 인프라 엔지니어 기존에 왜냐면 제가 저의 경험에서는 사실 요 SRE 같은 거나 데브옵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꽤 많은 일이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이에요. 그죠. 네. 그래갖고 그냥 데브옵스 기술을 알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회사 레벨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그거를 빠르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른 채로 하니까 그 일은 팔로우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 고생했어요 저는. 뭔가 IDC에서 좀 일해봤다든지 네, 그런 네. 걸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 다 뭐 메가존이라든지 맞아요. 그쪽 지금 클라우드 네. 프로바이더들 네. 서드파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네. 더 쪽으로 많이 넘어가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쪽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타이틀로 찾으면 잘 안 나올 거고 오히려 그쪽에서 컨설팅이라던가 약간 서드파티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쪽이 오히려 이쪽 경험은 더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짐작이 되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일 자체는 겹치는데 명칭이 분명하지가 그죠. 않다. 그 이런 얘기가. 하드웨어가 있는 데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는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라서 사전 지식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배경 보니- 지식은 같은데 네, 쓰는 그죠. 기술만 좀 다른.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안 채로 클라우드를 보면 이건 아.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편하게 만든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데브옵스를 할 겨울 매달리면 뭐지 이거?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개발 베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허들이 좀 저한테 높은 편이었어요. 아마 근데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빠르게 지금 당장 데브옵스 경험이 뭐 3~5년씩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데서 안 나와요. 맞아요. 대우를 잘 해주시거든요. 네. 뺏기면 큰일 나니까. 그분들 없어지면 그 한 명 없어지는 것 때문에 한 대여섯 명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으신 분한테 오히려 그냥 전담해라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자라고 하든지 해서 키우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개발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오시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 지금 페이지에 스톡옵션을 같이 제공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잡타이틀은 전 처음 봤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뭐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 가치도 좋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시면 굉장히 이제 성장하려고 스타트업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옵션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스타트업 다니는 의미가 없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섭섭지 않게끔 대우해드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얘는 지금 회사는 얼마 정도 클 것 같다라는 미래적인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뭐 투자 받을 때 그런 얘기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리전을 확장하는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뭐 아까 말씀드린 APEC? 네, 한국만 봤을 때 너무 좁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같은 플레이어들이 몇 개 없어요. 일단은 우선 경쟁자가 별로 네, 없다. 플레이어 시장이 자체도 커 보이는 불구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에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규모감 있는 플레이어들이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고요. 전 세계로 다 따져봐도 그 중에서 대부분은 북미나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펙 쪽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저희 진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것 같아요. 다섯 손가락도 다 못 쓰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펙 쪽에 저희가 진짜 깃발만 꽂으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맺어진 파트너십 관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진입하기도 수월한 편이라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기업 가치는 빠르게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저 딴에도 굉장히 좀 어떻게 운이 좋게 이제 회사를 조금 이 정도 수준까지 키울 수 있게끔 허락이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또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쓸 수 있게 해서 가치를 키워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들어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처음 커지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분야 자체가 팬덤도 그렇고 네. 스트리밍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아직까지 에이펙에서 스트리밍이 성장한 나라가 진짜 몇 군데 그쵸. 없고 그 중에 한국이 진짜 대만보다 좀 나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위치를 같이 서비스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네. 아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같이 에이펙 레벨에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정말 더 규모감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맞아요. 또 인프라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소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쪽 시장 서비스가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자본 싸움이라서 네. 저희는 거기서 좀 더 지출을 덜 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네, 핵심은 팬덤이거든요. 팬덤을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정적인 전략일 수도 있어.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걸 계속 보는 거죠. 플랫폼하고. 굳이 인프라 사업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틱톡 같은 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대박 난 케이스인 거고, 네. 그러니까 대박을 낼 거면 더 크게 난다 같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투자 싸움이잖아요 거기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 네. 그 팬덤이라는 거는 더 컨텐츠 집중적인 사업이 될 네, 테니까 네. 그 컨텐츠를 사용하는 그 자체의 사용자가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을 서포트함으로써 지금 금광이 있는데 청바지를 팔겠다라는 네. 전략을 취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은 왜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론이 구축이 되면 뭐 다른 플랫폼이 나와도 금방 붙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훨씬 네. 나은 전략일 수도 하나의 있다. 플랫폼에 대한 디펜던시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PM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B2B로서 락인 걸기 쉬운 전략 네. 사업 중에 하나여서 네. 이거는 한두 개씩 뚫려서 레퍼런스가 생기면 네.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캐시카우로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네.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를 좀 같이 해보자는 플랫폼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이런 좋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 플랫폼 한번 같이 키워보자라는 제안도 받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빠르게 지금 사실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스피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확장할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지금 우리의 개발 뭐라 해야지 상황들은 이렇다. 오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다. 네. 업무 환경이 처음에는. 이렇다? 네, 업무 환경이 이렇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PHP라든지 노드라든지 네. 개발 백엔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컨테이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코드 베이스는 뭐 깃허브에 하실 것 같고 네. 뭐 액션 쓰시나요? 아니면은 네, 깃허브 액션 깃허브 액션 쓰고 있나요? 쓰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팀에서 네. 알아서 잘 쓰시더라고요. 개발팀에서 솔직히 저는 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디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관성이라 할지 뭐랄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던 걸 해야지. 좀 이렇게 그런 레거시한 아니 대표님 나이도 안 많으신데 너무 일찍 시작했어. 경력이 너무 오래됐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요즘 분들 너무 요즘 분들 요즘 웃겨요. 대표님 요즘 분들인 것 같은데. 저 11학번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개발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너무 잘 빠르게 러닝커브가 너무 빠르시니까 잘 학습하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잘 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배포 만들어주세요. 알아서 그냥 다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자들 일단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기는 다들 가지고 계세요.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들.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 데브옵스 엔지니어 말씀하신 분의 이 스킬은 그런 걸 이렇게 잘 새로운 중재해주고 거. 네. 그리고 또 뭐 오히려 SIR스러운 업무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안정화? 그쵸.랄까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고트래픽에 대해서 강건하고 그죠, 그런 그죠. 레벨이 오히려 더 그죠.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고가형성도 챙기고 네. 뭐 모니터링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런 업무들일 수 있고 그리고 네네. 뭐 배포하면서 물론 저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좀 어시스트 해주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 뭐 이런 맞아요. 포지션이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석도 그렇거든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분석 이제 결과를 이제 보고서 해석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옆에서 같이 보면서 야 너 이거 틀렸잖아, 야 너 이거 잘못 분석했잖아. 이런 거 코치처럼. 이제 그렇죠. 네.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명 옆에 있으면 좋지. 그죠. 그렇죠. 조금 네. 더 이제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어시스트를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이제 놓치는 것만 챙겨도 그렇죠. 맞아요. 네. 혼자서 하면은 아무래도 놓치는 게 막 있기 마련이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JD 3개 네. 잡타이틀 3개를 살펴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듣기만 해서는 제가 가고 싶긴 한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오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와주세요. 찬자 돌림 우대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여기 가족 경영 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요렇게 해주시면 좋아요라는 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라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시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부터.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시간에서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굉장히 그 어떤 이런 업체들이 난립해질 것이라 곧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틀딱 같은 얘기하는데 이제 텍스트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이미지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비디오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유튜브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열렸고 그다음 라이브 스트리밍 뭐 AR이나 VR 이런 건 진짜 나중에 얘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비디오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팬덤을 다루는 일들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위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 그리고 다양한 챌린지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또 기존에 좀 정해되지 않은 문제들을 좀 태클하고 이제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 회사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커리어 한 줄 올리실 때 EJN에서 이런 업무를 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다른 회사 가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성님도 혹시 이제 같이 일하실 분인 데이터 PM과 데이터 엔지니어 분께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냥 편하게 네네네, 그럼요. 그냥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트위치 방송을 좋아하면서 방송을 보다가 또 투게더나 이제 트윗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덕업 일치를 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투게더 이렇게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또 이제 많은 유저분들께서 막 나 이거 분석했다 하고서 막 자랑하시고 사이트 올리고 또 결과 올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럼 진짜 데이터 저보다 더 뛰어난 분석을 하신 분들도 솔직히 계시고, 예. 저한테는 약간 야구판 같아요. 네. 딱 그런 팬심이니까. 페이버 매트릭스 같은 네네,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네. 맞아요. 그런 분들 데이터를 긁으려면 우리 특혜도 긁어야 되는데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회사로 직접 오세요. 유저 보시기. 네, 정말 좋아요 우리 회사.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데이터올릭 EJN 채용 홍보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것 같고요. 김 팀장이랑 저랑도 소감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저는 내가 오고 싶다. 정말요? 들었고, 네. 그런 생각 왜 들었냐면 대표님도 그렇고 재성님도 그렇고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방향성이 되게 명확하고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두 분 다 약간 스웩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흔들릴 단계는 지난 것 같고 뭘 할 건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회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괜히 설레는 느낌도 들고 되게 좋은 감사합니다. 기운을 받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랑 일하고 싶었던 포지션 전부 다 열려 있는 상태여서 저한테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제 잡타이틀이었고 특히 이제 데이터 PM, 데브옵스, 데이터 엔지니어 너무 다 욕심나는 자리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들 자체가 제가 희귀한 타이틀만 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갖고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데 어중이 떠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오시는 분들 중에는 EJN에서 더 즐겁게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 성과물에 대해서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공간 서로 북돋아서 네. 더 다 같이 윈윈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회사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하기 좋은 곳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오히려 아직 작을 때 그리고 지금 더 성장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합류하셔서 더 많은 과실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뭐 차 한잔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뭐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분이 가시는 건가요? 대표님이 가시나요?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만약에 좀 회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알고 싶다 하면 저랑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네요.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채용 담당자님하고 얘기하시면 뭐 두 분 다 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이제 두 분을 보고 제가 연예인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찬재님 처음 이제 면접 봤을 때 제가 찬재님 볼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겠네. 아니, 그랬었는데 이거 만든 사람. 그러니까요. 약간 그랬었는데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약간 멀게 약간 진짜 연예인 보듯이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가까워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앵기고 그게 좋죠. 네, 그렇죠. 지금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각자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모두 다 그걸 받아들이고 오케이 해주고 그대로 빨리빨리 가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네. 심지어 그거를 서로 러시하지 않고 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가고 있다. 인데다가 지금 찬재님이 직접 SI를 하고 계시다. 새벽 3시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옆에서 몸이 이렇게 큰데 옆에서 이렇게 말라가시니까 나중에 없어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사이버 망령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살아계셔 주세요. 이런 말하는 대표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아까 그 스웩과 그 덕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상상 초월이었어. 덕의 기운이 계속 막. 예, 툭툭 떨어지시니까. 재밌습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일하기 좋은 EJN의 채용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클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